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귀경 행렬이 대부분 마무리돼 평소보다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곳곳에서 비 내리는 곳이 있어 끝까지 빗길 안전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째 입원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는 입원 전 산소 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64명으로 나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조용한 전파로 인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 13일부터 버스,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과태료 최고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로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강 장관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청문회를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남북 공동조사로 규명을 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만 대상으로 한 청문회는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새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가 내일 첫 방송됩니다. 남녀 주인공인 배우 최원영과 김정은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닷새간 이어진 추석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네. 닷새라지만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일상이 또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막바지 귀경길에 오르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귀경 행렬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고요. 오늘 전국 고속도로는 평소 주말보다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지만 빗길 운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서영수 기자 연결해서 현재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현재 상황 어떤지 전해주십시오. 네,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공항에는 막바지 귀경객들이 몰려 다소 붐비기도 했는데요. 현재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귀경 행렬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오늘 하루 전국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귀경과 기성 양방향 소통이 대부분 원활한 상태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 355만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제보다 50만 대 줄어들었고 평소 주말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폐쇄회로 화면으로 이 시각 자세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연휴마다 정체를 빚었던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근 현재 차량이 막힘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부근은 서울 방향 속도가 다소 느려진 모습입니다. 저녁 7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4시간 반, 목포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3시간 40분, 강릉에서 출발하면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귀경길이 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진행된 휴게소 특별 방역도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휴게소를 출입할 때는 QR코드 인증을 해야 하고 휴게소 내부에서는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도착하실 때까지 빗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뉴스죠.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트럼프 미 대통령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 곧 복귀하겠다. 그렇지만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증 환자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렘데시비르를 두 번째 투약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번 이틀째를 맞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4분짜리 동영상입니다. 양복 차림의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당일 공개된 모습에 비해 다소 피곤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는 호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I came here, wasn't feeling so well. I feel much better now. We're working hard to get. 그러면서 향후 며칠간 진정한 시험이 될 것으로 본다며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한 듯 표 이탈 방지에 신경을 쓰는 모습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I'll be back. I think I'll be back soon. And I look forward to finishing up the campaign the way it was started and the way we've been doing.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렘데시비르를
두 번째 투약받았습니다. 숀 콘리 미국 대통령 주치의는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합병증 없이 렘데시비르 두 번째 투약을 마쳤다며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좋다고 밝혔지만 자국 언론들은 지금 다릅니다. 여전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74살인데다가 110kg의 이제 비만 체형인데 특히 입원 전에 산소호흡기 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는 현재는 안 썼다 이렇게 하고 기자들은 사용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의문을 제기하는 양상이죠.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코로나 정기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호흡에 문제가 있었고 혈중 산소 수치가 떨어져 의료진이 산소호흡기를 제공했다. 뉴욕타임스가 백악관 인사 2명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CNN과 AP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산소호흡기를 사용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숀 콘리 대통령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상태가 아주 좋고 24시간 동안 열이 없었으며 호흡에도 문제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산소호흡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Right now, he is not on oxygen. I know you keep saying right now, but should we read into the fact that he had been previously? Yesterday and today, he was not on oxygen. So he has not been on it during his COVID treatment. He's not on oxygen right now.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토론을 벌였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도 정기 검사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앞서 2차례나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지만 검사 절차와 해당 결과를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는 7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 연기가 됐습니다. 한국 안 오고 일본만 간답니다. 남북미 관계 개선 논의를 기대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최중락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4일부터 6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일본과 호주, 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일부터 1박 2일로 예정됐던 한국을 비롯한 몽골 순방 일정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는데 미 국무부는 방한 일정은 취소가 아닌 몇 주 뒤에 아시아 재방문이 있을 것이라며 10월 내에 방문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 일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된 점에 아쉽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 다시 방안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오는 11월 미 대선 전까지 한반도 종전선언 등 남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4명으로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추석 연휴 확산 여부는 이번 주 중반쯤이 돼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요양원입니다. 이곳 입소자 6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7층 치매병실에 있던 고령 환자입니다.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도 1명씩 확진됐는데 입소자 97명 가운데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충남 공주시에서는 80대와 90대 노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1일 벌초를 하러 대전에 내려온 사위와 딸에게 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던 서울 도봉구의 한 정신과 정문병원에도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모두 46명이 감염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오늘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64명입니다. 지역 발생은 47명인데 서울과 경기, 인천이 35명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연휴 기간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방역당국은 앞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검사 건수가 줄어 확진자 수도 감소했을 뿐이지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조용한 전파가 진행됐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주기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반은 돼야 연휴 기간 확산 규모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제 버스나 지하철, 병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오는 13일 시행됩니다. 30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집회 시위 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모두 가능합니다. 숨을 내쉴 때 침이 튈 수 있는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고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14살 미만 청소년이나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하기 어려운 질병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로 특별 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강 장관도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개인 블로그입니다. 게시글엔 요트 구매를 위한 미국 여행 준비 과정이 소개돼 있습니다. 금세 돌아올 수도 있고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며 짐을 정리했다고 적었습니다. 출국길에 만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선 자유여행 목적의 출국이라며 코로나19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게 아닌데 집에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는 18일까지 꼭 필요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자제하라는 3차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행은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들도 다 부모님도 못 만나러 가게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다 집에 있으라 그래 놓고 그 책임이 있으신 분이 외국을 간다는 거는 좀 생각하니까 좀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요. 이 교수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하던 지난 6월에도 그리스 등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민께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어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선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함께 개인 사생활이란 옹호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서해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의 구체적인 사살 지시가 있었다며 청문회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남북 공동조사로 사실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군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걸 우리 군이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7.62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해수부 직원 유해 송환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개천절 집회 봉쇄에 대해 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산성의 참담함을 느낀다며 사실상 코로나 계엄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천절 집회 봉쇄는 정당한 방역 조치며 야당도 강력히 집회 자제를 권고했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3차 대유행이 왔을 때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방역에 책임 있는 당국으로서는 매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 원내대표는 야당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청문회에 대해서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남북 공동조사로 사실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5일간의 추석 연휴 끝나갑니다. 오는 7일 수요일입니다. 본격적인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렇지만은 여야 정치권이 접한 추석 민심이 서로 달라서 이번 국감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조창훈 기자와 정치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훈 기자, 여야 원내 사령탑이 오늘 일찍 기자간담회를 열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연휴 기간에 파악한 추석 민심은 서로 달랐어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됐다고는 하지만 긴 명절 여야가 파악한 민심은 그야말로 제각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는 게 추석 민심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려울 때 그래도 국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위안과 힘을 얻었다는 말씀들을.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방역은 물론 경제 살리기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 도대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야당은 뭐 하고 있느냐?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민심이 다소 누그러진 것 같다고 진단했고 국민의힘은 세금 폭탄 불만이 높았다는 상반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여야의 치열한 대결 벌써 예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앞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미국으로 출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로 인해서 논란이 거센데요. 정치권 반응 지금 어떻습니까? 네, 강경화 외교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공대 교수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평소에도 자유로운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학보사 시절 만나 결혼한 강 장관 내에는 평소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분리하고 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외여행 주의보에도 이 교수가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사실이 알려지자 강 장관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다만 남편에게 귀국을 요청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워낙 오래 계획하고 미루다가 간 것이라서 귀국하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 사례이자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라며 공세를 폈는데요. 최영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추석 성묘조차 못 갔다며 외교장관은 가족에만 특별 해외여행 허가를 내렸냐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뭐랍니까?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외교장관 가족이 한 행위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자, 요트 구매하러 이제 미국을 갔다는 건데 도대체 요트 어떤 요트입니까? 이 와중에 미국으로 요트 구매를 하러 떠난지 궁금해요. 알려진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네, 이 교수의 블로그에 따르면요. 이 교수가 구매에 나선 요트는 가격만 1억 4천만 원 상당으로 길이 15m짜리 알루미늄 선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있는 요트와 같은 종인가 보죠? 맞습니다. 선실 3개와 침상 4개, 양방향도 2개를 갖춰 장거리 항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2,500만 원짜리 개인 요트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배를 구입하면 곧바로 동창 2명과 함께 미국 동부해안과 카리브해까지 여행할 계획도 짰습니다. 네. 이 교수는 요트값과 운항비를 대기 위해 마련한 9천만 원에 사위로부터 7천만 원을 빌렸고 6천만 원 신용대출까지 받았다고 본인의 블로그에 적었는데요. 지금 저 화면이 바로 그 블로그 화면입니까? 네, 맞습니다. 블로그에서 가지고 온 화면입니다. 네. 지난 6월엔 그리스로 요트 구매 여행을 예약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와 괴리가 있다 보니 강 장관 역시도 이번 논란엔 거리두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네. 네, 뭐 아무리 장관 가족의 사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온 국민이 지금 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부 지침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서 좀 씁쓸한 기분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조창훈 기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를 쏙 빼닮은 지형이 있는 강원도 영월의 서강. 자연이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자산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산업 폐기물 매립지 조성 계획이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저희 MBN이 입수한 환경청 보고서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강원도 서강에 있는 한반도 지형. 2015년 세계 람사르 습지에도 등록됐는데 그만큼 각종 천연물이 사는 중요한 보호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과 2.5km 떨어진 폐광산에 축구장 26배 규모의 산업 폐기물 매립지를 설치하겠다고 한 기업이 발표하면서 영월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이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농산물도 상당히 파는 데 어려가 있고 저희는 그 마을의 식수 자체를 지금 지하수로 해결하고 있고요. 원주지방환경청이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초안에 대한 의견은 검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MBN이 입수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역이 물에 잘 녹는 석회암 지대라는 대목입니다. 침출수가 지하로 유입돼 습지나 상수원 보호에 악영향이 상당히 우려되며 광범위한 지하 공동으로 집안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어 입지 재검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사법부에서 판단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사고 가능성으로 인해서 매립장의 개발 행위 자체가 부결되어진 대법까지 가서 그러한 판례들을 아주 부적절한 입지라고 생각이 되고 주변 지역에 또 광산에서 발파를 계속 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차수시설이 붕괴되거나 석회암 지대가 폐기물 매립지로 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영월군이 폐광산을 복구하는 대신 매립을 결정할 경우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일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1km에 평균 49원 정도의 통행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보다 18배나 비싼 다리가 인천에 건설된다고 하는데요. 4.6km의 다리를 건너는데 통행료 4,000원이 책정됐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영종도를 바라보는 인천 청라지구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영종도로 5년 뒤 4.67km 길이의 일명 제3연륙교가 놓입니다. 문제는 요금입니다. 인천시는 이 다리의 통행료를 4,000원으로 잠정 책정했습니다. 1km에 856원 꼴입니다. 이런 일반 고속도로에선 현재 킬로미터당 49원 정도의 통행료를 냅니다. 이보다 18배가량 비싼 겁니다. 비싸기로 유명한 인천대교보다도 킬로미터당 요금이 2배 이상입니다. 4,000원은 좀 비싸죠. 정확한 산출 군기라든가 거기에 따른 요금 결정 과정을 한번. 원인은 이 다리 양옆에 놓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입니다. 거리가 훨씬 짧은 이 다리가 놓이면 민자가 운영하는 두 다리의 통행량이 줄게 되는데 그 손실을 이 다리의 통행료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개통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조정의 여지는 남았지만 현 계획대로 요금이 결정되면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 MBN 새 월화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가 내일 첫 방송됩니다. 나의 위험한 아내. 네. 제목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부부의 민낯을 그린 미스터리 잔혹극이라고 하네요. 주연 배우가 김정은 씨하고 최원영 씨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로코퀸 김정은 씨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로코퀸이 뭔 뜻입니까? 로맨스 코미디 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조희로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김정은 씨와 최원영 씨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결혼 6년차 재경과 윤철. 하지만 사랑도 잠시. 둘은 결혼이라는 생활을 유지만 한 채 서로에게 지쳐갈 뿐입니다.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급기야 거액을 상속받은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윤철. 하지만 범행 당일 재경이 돌연 납치를 당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MBN 새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는
아내를 죽이려고 한 남편이 아내의 진심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잔혹극입니다. 2016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동명의 일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합니다. 앞서 제작진은 원작의 재미와 속도감은 유지한 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부부의 민낯을 표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배우 김정은이 아내 재경 역을 맡아 남편 윤철 역의 최원영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앞서 해외 드라마 리메이크로 인기를 끈 부부의 세계보다 더 흥미진진한 원작으로 기대를 모으는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10시 50분에 방영됩니다. 누구긴 당신 아내지.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요. 내일부터 MBN 새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가 방송이 됩니다. 일본에서 히트했던 원작을 리메이크해서 제작 단계부터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섬세한 감정 연기로 원작 이상의 재미와 완성도를 이끌어낸 주연 배우 김정은 씨와 최원영 씨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뉴스 시간에 뭐 기자나 정치인들 주로 인터뷰해봤지 한국의 탑 클래스 되는 배우분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려니까 긴장이 됩니다. 네. 두 분은 긴장 안 되세요? 저희도 이렇게 쇼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가서 드라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자리에서 드라마 얘기를 전해드리려니까. 네. 자, 일단 뭐 드라마에서 보다 이렇게 실제로 만나 뵙게 되니까 더 반갑고요. 네. 우선 말이죠. 나의 위험한 아내 어떤 내용인지 드라마 소개 좀 김정은 씨가 먼저 좀 해주실래요? 네, 일단 저희는 부부고요. 결혼한 지 6년 차 되는 부부로 드라마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제가 납치를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시작이 되면서 결혼 6년 만에? 예. 그러면서 굉장히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가 연속이 되면서 굉장히 상상치 못한 재미있는 반전 있는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무겁지 않고 좀 재밌고 경쾌하고 이런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최원영 씨 한마디 조금만 더 붙이시면. 말씀처럼 뭐 이렇게 막 무겁고 무섭고 이런 거보다는 약간 블랙 코미디식의 유머도 적절히 섞여 있으면서 아마 편안하게 그냥 시청하시다 보면은 끝날 때쯤 아마 집중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김정은 씨 하면 뭐 로코퀸, 로맨스 코미디 퀸 이래서 옛날에 파리의 연인이죠. 박신양 씨한테 애기야 가자 뭐 이런. 어떻게 잘하시는데요? 근데 이렇게 미모이시고 화사한 분이신데 이렇게 위험한 캐릭터를 맡으셨어요, 그래?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파리 연인 때 그러니까 그 벌써 2004년이에요. 네.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 여주인공은 좀 이래야 한다 뭐 이런 게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의로워야 하고 좀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또 캔디 형의 여주인공. 근데 이번 캐릭터는 드디어 그다지 정의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욕망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편하고 자유로운 느낌이 이제 거짓말을 좀 덜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나의 위험한 아내. 많은 우리나라의 부부들께서 공감하실 대목이 어디라고 보시는지. 제가 최근에 찍은 이 대사 중에 이 독인지를 알면서도 약처럼 마시게 되는 게 결혼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은 무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그런 가정의 커플이 왜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좀 답답하고 뭔가 많이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상상하는 것을 저희 드라마가 좀 표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저 포스터를 보면 김정은 씨가 이 남편분 되는 최원영 씨 목을 딱 이렇게 남편 사람 만들게 틀이 잡아주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포스터를 봤을 때 약간 붉은빛에 결혼 반지를 낀 아내가 남편 이렇게 프레임 안에 쥐고 있는데 결국 그 부부라는 운명체가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매일 치르는 전쟁이다라는 약간 함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나. 예. 자, 그 말고 이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스튜디오 안에 이제 촬영할 때 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집중해서 진중하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정은 배우님 촬영할 때 보면 어느덧 그 파리가 와서 이렇게 막 방해하고 앉아 있고 해서 저희끼리 이 파리의 연인이라서 찾아왔나 보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굉장히 잘 됐던 드라마인데 그렇죠. 우리 드라마가 대박 날려나 보다 하면서 아직도 그 파리와 함께 촬영하고 있습니다. 뭐 시청률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MBN에서 했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우아한가. 네. 이 드라마도 평균 시청률 10%를 기록했는데 두 분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시청률도 시청률이거니와 요즘은 컨텐츠로 다들 보시고 동영상으로 보시고 이래서 저의 약간 바람은 요즘은 짤로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드라마가 물론 시청률도 좀 우아한가처럼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짤이 좀 많이 생성이 돼서 네, 여러 짤이 막 돌아다니는 화제성. 이슈가 좀 되는 짤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10% 이상 나왔으면 좋겠다. 네. 뭐 10%가 아니라 뭐 한 20, 30 한번 기대를 해보고. 최은영 씨는요? 그러니까 그 시청률이 사실 뭐 고생한 만큼 저희가 잘 나오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달린 몫인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MBN 방송국 개국 이래 최고의 시청률을 한번 선사해드리고 싶은 좋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촬영을 하고 오셨나 봐요? 어제 새벽까지. 어제 새벽에. 어제 새벽까지. 그래서 목이 조금 잠겼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멋진 작품 좀 기대하고. 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김정은 씨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만나뵈면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뉴스에 보면은 저 북한 김정은 위원장 매일 나오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글쎄요. 사실 제가 제일 유명한 김정은이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인기가 조금 2등이 되면서 좀 아쉽고 섭섭한 부분이 약간 있긴 한데 제가 그만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인기로 버금가는 김정은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예. 자, 하여튼 오늘 두 분 어려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나의 위험한 아내 시청률 대박 나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MBN의 월화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 인터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시대에 맞은 첫 명절이었죠. 접촉을 줄이는 언택트 명절답게 배달 음식 주문이 늘었고요. 북적였던 기차역도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 간에도 거리를 뒀던 이번 추석, 내년에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영호 씨는 지난 연휴와 달리 이번 추석에는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배달 주문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로 해서는 배달하고 포장이 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해 드시기보다는. 오늘 서울역의 모습도 예전과는 다소 달랐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던 지난 추석 마지막 날과는 달리 온종일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어 귀경객 수는 작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고심 끝에 고향을 찾고 돌아온 시민들은 복잡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마음 아픈 어떤 좀 추석이었지 않나라는, 그래도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었다라는 가장 기쁜 부분이 아닐까. 아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내년 설에는 국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확 바뀌었던 이번 추석 연휴. 시민들은 다음 명절만큼은 특이하지 않은 평범한 연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내와 일본을 오가던 여객 선사들이 코로나19로 운행을 하지 못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여객선을 경매로 내놨는데 입찰가가 10분의 1로 떨어져도 인수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과 일본 대마도로 오가는 3,400톤급 블루스 시마오입니다. 780명이 탈 수 있는 대형 여객선인데
지난해 8월부터 발이 묶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두 나라 국민 감정이 악화하면서 승객 감소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배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선박의 감정평가액은 76억 원, 유차를 거듭하다 입찰가가 10분의 1 아래인 5억 9천여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일본행 배들이 오가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은 텅 비었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수속 실적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지난해 7월 로제팬 여파로 급감한 승객은 올해 초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한일 노선을 운항했던 일부 선사는 아예 면허를 반납한 곳도 있습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유지지원금 받고 유급휴직으로 일단은 좀 하고 있어요. 완전 폐업했고요. 대다수의 선사가 직원 무급휴직이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는 11월 이후 끊겨 업계의 줄도산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지만 부동산 경매 시장은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자를 못 갚는 한계 차주가 증가하고 또 지난 6월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엮이면서 부동자금이 경매 시장에 몰리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법원. 모처럼 몰리는 시중 단기 자금에 경매 법정이 북적북적합니다. 코로나19 2.5단계가 지나고 2단계로 돌아오면서 토지, 아파트 등 경매 시장에 부동자금이 몰린 탓입니다. 의외로 부동자금이 다 이쪽으로 오지 않았나. 은행 같은 경우도 1%대가 깨졌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일해서 번 월급 받은 돈 자체가 이제는 마이너스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경매 고객 사이에서 바깥은 불황인데 경매 법정은 호황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난 2월 이후 감소세였던 경매 접수 건수는 6월 이후 다시 증가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도 한몫했습니다. 규제가 묶여있지 않은 수도권 지방에 수요가 몰리면서 올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낙찰된 건의 총액은 전국 낙찰 총액의 43%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는 이와 같은 호황의 원인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 차주의 증가를 꼽았는데 호황이 곧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경매가 늘어나는 게 중산층이 무너진다라는 생각, 이렇게 바로미터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이제 힘드니까 한계 차주 늘어나는 거, 기업들도 많이 힘들고 경제가 워낙 안 돌아가니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도 늘다 보니 경매 시장에선 상가 매물의 유찰이 급증한 반면 토지 보상 시장에 수요가 몰리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매 시장은 당분간 특수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밤은 내일 입을 따뜻한 옷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과 익산이 9도, 충주가 5도, 가평이 4도, 봉화가 3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고요.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흐렸습니다. 밤까지 곳곳에는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다시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10도를 밑돌며 오늘보다 7도 이상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인 화요일에는 더 추워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고요. 당분간 하늘은 맑고 쾌청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 가을 벚꽃 얘기 들어봤죠? 네, 남녘을 비롯해서 곳곳에 꽃망울을 터뜨렸는데 벚나무가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올여름에 저 긴 장마, 태풍 지나가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니까 계절을 착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감이 붉게 익어가는 계절인데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철모르는 가을 벚꽃이 마치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곧 봄날처럼 좋은 날이 올 거다.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뜻이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자, 이제 연휴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시 힘찬 일상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MBN 종합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